네,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0시 43분 44초 막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역사 속에서 세계를 배우는 세계사로 뉴스 읽기 코너입니다. 덕성여대 이원복 석좌 교수,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집트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네, 그 이집트 계시는 동안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떠들썩했었는데 이집트에서도 혹시 관련 뉴스 접하셨나요? 계속 요새 인터넷 발달돼 있으니까 계속 뉴스 추적하고 있었죠. 예. 뭐 워낙 상황이 이래서 오늘은 저희가 세계 역사를 뒤흔든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기록으로 남겨진 역사상 최초의 전염병은 홍역으로 추정되는 홍역이죠. 괴질이었죠. 그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중에 미라 가운데서도 홍역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네. 그 정도 지금 거의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재앙은 전쟁보다도 몇십 배 큰 게 바로 전염병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는 무슨 홍역에다가 그다음에 천연두, 흑사병, 콜레라, 티푸스 등 끊임없이 이 역병이 인류를 괴롭혔죠. 네. 그러니까 이 괴질이라는 전염병이 언제 생겼던 건가요? 그 인류 역사하고 함께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것이 이제 바뀌면서 지역에 따라서 또 전파 매체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최근 19세기 후반 내지 20세기까지도 계속해서 이 역병이 돌지 않았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도 그 마마 접종 받은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그 흔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전염병 때문에 세계의 역사가 바뀌고 세계의 역사가 기운다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은데 역사에 기록된 가장 참혹한 전염병이라고 하면 아마도 흑사병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흑사병이죠. 네. 그 흑사병 기록이 처음 이제 가장 크게 나온 것이 기원전 431년 아테네에서 전염한 그 흑사병이거든요. 네. 그때 431년 기원전에 그 아테네 시민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거기에는 그 지도자였던 페리클레스도 포함되어 있죠. 네. 그래서 아테네가 인구가 확 줄어버리니까 국력이 쇠진해가지고 스파르한테 주도권을 뺏기고 쇠망의 길로 들었어죠. 네. 흑사병이 어디서 제일 먼저 시작됐었나요, 당시에? 근데 이것이 이제 미얀마 향토병이라고 하는데 창궐되기 시작한 것은 중앙아시아 초원지대입니다. 그래서 흑사병이 전파된 경로를 보면 실크로드를 따라가지고 교역로를 따라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그 몽골의 침입이지 않습니까? 몽골이 군대만 몰고 다니는 게 아니라 흑사병도 옮기고 다녔죠. 그래서 흑사병이 유럽에서만 창궐한 게 아니라 거의 이 사람들의 흔적이 닿은 거의 모든 곳에 퍼졌어요. 중국도 14세기, 15세기에 그 몽골 침입을 해가지고 흑사병이 들어왔는데 당시 1억 2천만이었던 중국 인구가 6천만으로 줄었다고 그래요. 와,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최초로 몽골가 침입한 것이 흑해지변이 주변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터키 이쪽인데요. 그것이 쭉 퍼져가지고 그때 동방하고 무역을 하던 이탈리아 쪽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북상하면서 전 유럽에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1347년경에 창궐한 그 흑사병이 한 6년간 최악의 기승을 부렸는데 당시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몰사하고 약 3천만에서 4천만 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가 흑사병 이전으로 회복되는데 350년이 걸려요. 350년이요? 예.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네요. 어마어마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유럽의 흑사병이 퍼지고 이제 이탈리아로 이게 들어오면서 지금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유럽 곳곳에서 이렇게 성문을 걸어 잠갔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전염병에서 밖에서 들어오니까. 자기네 안에서 생긴 것은 아니니까. 제일 먼저 접촉을 금지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걸린 사람은 또 격리 수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지식이 없으니까 성문을 걸어 잠궈서 외부 사람만 못 들어오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주변력이 옮기는 게 아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당시엔 지금도 이렇게 신종 바이러스가 퍼지면 병에 대한 네. 명확한 정보가 없으니까 더 공포스러운데 당시에는 더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이름난 의사들도 이 병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정보가 전혀 없었겠어요. 당연히 없죠. 네. 당시에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신이었기 때문에 이런 역병들은 기도나 하고 또 성직자가 무슨 뭐 이 미사 올리고 그 정도로 끝났지 이것이 병균에 의해서 옮기는 건지 공기에서 의하는 건지 뭐 오염에서 뭐 하는 건지 전혀 모르니까 그냥 온갖 가짜 뉴스 내지는 추측만 난무하고 사회가 완전히 그냥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뭐 별별 자기 의견을 다 내면서 이게 모르니까 서로. 그렇죠. 서로 모르니까 그때 이 창고라는 것이 흑사병만큼 무서운 게 이 가짜 뉴스들이죠. 아,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밖에서 오는 거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이걸 격리를 했죠. 그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존재가 뭐냐? 유대인들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또 거처 없이 다니는 한센병자들, 그리고 이 도시를 방문하는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학살도 있은 적이 많아요. 대학살까지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요즘에 살균하듯이, 그 외국인 내지는 떠돌아다니는 정치 없는 그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아주 학살, 자기 방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그 당시 방법이었죠. 네. 뭐 그 당시는 뭐 학살이라는 정말 잔인한 방법을 쓰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도 다뤘었는데 최근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인 혐오에다가 동양인 혐오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서양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인지 우크라이나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볼 때는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이 다 그냥 그런 배척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수백 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양상이 좀 비슷하다는 게 좀 씁쓸하기도 한데, 뭐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지만 당시에 유럽 사회를 바꿔놓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중세시대에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하면 봉건제도인데 이 봉건제도가 붕괴되는 계기도 됐다고요. 이 봉건제도뿐 아니라 그 유럽 사회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네. 우선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주니까 노동력이 대폭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무너진 것이 농노제가 붕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농노들이 해방이 돼가지고 소장농이 되거나 아니면 임금 노동자로 도시에 나가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산업혁명의 빌미가 되고 자본주의 발달의 계기가 된 것이 첫 번째고요. 노동력 감소가. 그다음에 노동력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개인의 권리가 신장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노예처럼 보다가 당당하게 돈 받고 일하는 하나 인격체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 발달의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교회 위상이 형편없이 추락을 했죠. 어떤 면에서 맨날 그렇죠? 기도만 하니까 병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죽어나가니까 당신들 뭐 하는 거냐. 거기에다가 그 당시 그 교회가 부패하고 또 이 무능한 성직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종교개혁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흑사병이라는 이 대재앙이 노동력 감소에 의한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꿨고, 그리고 교회 위상이 실패됨으로써 종교개혁까지 몰고 오는 그런 역사적 전환기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지금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늘이 내린 재앙이었죠. 그래서 신의 벌이라고 해가지고 어쩔 줄 몰랐던 겁니다 그때. 네. 이 공항 가면 저희가 입국할 때 검역하잖아요. 요즘은 더 강화되기도 했습니다만 이것도 흑사병이 시초가 됐다고 하던데요. 당연히 이제 그때부터는 정신 번쩍 차려가지고 아무나 들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처럼 무슨 과학적인 조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쭉 봐가지고 좀 이상해 보이면 못 들어오게 하는 그것이 원시적인 검역 아니겠어요? 네. 그것이 그때 다 시작이 된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이 첨단 과학 시대에도 끊임없이 신종 바이러스가 등장하네요. 예. 뭐 에볼라니, 사스니,
그다음에 에이즈라든지 아직도 그 완치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거의 600년 전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예. 지금과도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참 그 인류의 그 이러한 이 건강이라는 것이 지금 현대 사회에 와서 정말 사상 최초로 가장 안전하다고는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창궐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오늘 저희가 흑사병 위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세계 네. 역사를 바꾼 전염병들이 몇 가지가 더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저희가 또 이 시간에 한번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걸로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원복 덕성여대 석좌 교수였습니다.